안녕하세요. 오늘 페스터 RCNN 발제를 맡게 된 홍예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물체를 감지하려면 여기에 물체가 있을 것 같다는 후보 영역을 여러 개 만들고 그 후보 영역 하나하나를 자른 다음 CNN으로 이게 무슨 물체인지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법들인 셀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시스 등은 후보 영역 생성과 분류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이미지 수만큼 CNN을 여러 번 실행해야 돼서 느리고 번거로웠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패스트 RCNN인데요. 입력 이미지를 한 번만 CNN을 통과시켜서 피처맵을 생성하여 시간을 절약했고, 후보 영역을 피처맵 위에서 로이플링으로 추출하여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영역 자체는 여전히 셀렉티브 서치, 즉 딥러닝 기반이 아닌 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 CPU에서 느리게 동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후보 영역도 CNN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등장한 게 패스터 RCNN입니다. 기존 패스트 RCNN 같은 탐지 모델들은 피처맵을 분류해서만 사용했지만 패스트 RCNN에서는 CNN이 피처맵 위를 3x3 슬라이딩 윈도우로 훑으면서 각 위치마다 이 위치가 물체일 가능성과 그 물체의 정확한 박스 위치를 직접 뽑아냅니다. 여기서 두 모듈 모두 같은 이미지를 보고 같은 CNN 피처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NN을 각각 따로 돌린다면 같은 이미지에 대해 두 번 CNN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피처 쉐어링입니다. CNN의 합성곱 계층을 RPN과 패스트 RCNN이 공통으로 사용하면 피처맵을 한 번만 계산해도 두 모듈이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속도와 효율이 대폭 향상됩니다. 패스트 RCNN의 전체적인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RPN을 사용하여 후보 영역을 산출한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피처 쉐어링입니다. RPN은 패스트 RCNN 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RPN은 이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치, 크기로 있는지를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RPN의 세부 동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를 CNN에 넣어서 피처맵을 만듭니다. 여기서 피처 쉐어링을 통해 RPN 계산 비용이 거의 공짜가 돼서 연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 3x3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피처맵 위에 훑습니다. 윈도우마다 특징을 뽑아서 256차원 또는 512차원 피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벡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션 레이어로 동시에 전달됩니다. 이때 슬라이딩 윈도우가 지나간 피처맵의 위치마다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가진 앵커를 깔아놓게 됩니다. 하나의 윈도우마다 세 가지 스케일과 세 가지 가로, 세로 비율, 총 9개의 앵커가 설정되는데 이걸 멀티 스케일 앵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피처맵의 크기가 25 바이 18이라면 앵커 박스는 25 곱하기 18 곱하기 9로 총 4050개가 생성됩니다. 이 앵커들은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탐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각 앵커마다 이 앵커가 물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앵커 박스를 이동, 확대, 축소시켜서 진짜 물체에 더 가깝게 조정시키는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K개의 앵커가 있다면 클래시피케이션은 2K개의 예측값을 출력하고 리그레션은 4K개의 예측값을 출력합니다. RPN 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앵커 박스를 이용해서 셀렉티브 서치와 같은 후보 영역 제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 RPN이 예측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앵커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분류해 줍니다. IOU가 0.7보다 크면 포지티브, IOU가 0.3보다 작으면 네거티브로 분류했고, 중립 앵커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리그레션 로스입니다. 포지티브 앵커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4개의 박스 좌표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최종 로스 공식은 리그레션의 가중치를 곱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더한 것이 됩니다. RPN도 딥러닝이므로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CNN처럼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중심 미니 배치 학습을 진행합니다. 한번 학습할 때 무작위 이미지 한 장을 선택해 그 이미지에서 수천 개의 앵커를 만듭니다. 실제 물체 탐지는 이미지 전체를 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징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물체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앵커는 극소수고 나머지 수천 개는 거의 다 배경이기 때문에 이대로 학습하면 불균형적이게 학습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256개만 랜덤 샘플링하고 256개 중 최대 128개는 포지티브, 나머지는 네거티브가 됩니다. 이제 선택한 256개 앵커 각각에 대해 위에서 설명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리그레션 로스를 계산해서 미니 배치 전체의 총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 손실을 기반으로 역전파를 수행하여 CNN과 RPN 전체의 가중치를 SGD로 업데이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스터 RCNN은 피처 쉐어링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단순 공유만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RPN이랑 페스트 RCNN은 각자 자기 목적에 맞게 CNN을 학습시켜야 하므로 서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다르게 바꾸려 합니다.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학습 절차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세 가지 학습 방식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교대 학습입니다. 먼저 RPN을 단독으로 학습하고 여기서 나온 프로포저를 이용해서 패스트 RCNN을 학습합니다. 패스트 RCNN으로 파인튠된 CNN 가중치를 다시 RPN에 적용시키고 이 RPN을 파인튠하여 다시 패스트 RCNN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 네트워크가 교대로 서로 학습에 반영돼서 성능이 좋고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합쳐서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RPN과 패스트 RCNN을 하나로 묶고 SGD 학습 중 한 번에 포워드에서 백워드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박스 좌표 미분은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에 어프록시메이트가 붙습니다. 이 방법은 구현이 쉽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원래 교대 학습을 채택했었지만 실제 학습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이후 위 방법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통합 학습입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학습하려면 박스 좌표 자체도 학습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전파의 오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로이 풀링은 박스 좌표가 바뀌어도 출력이 달라지지 않아 미분 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로이 월핑처럼 미분 가능한 연산이 필요한데 이게 구현이 매우 복잡하고 논문에서도 다루는 범위를 넘는다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세팅했습니다. 특이점은 학습 시에는 이미지 경계를 벗어나는 앵커들은 전부 무시하였고 테스트 시에는 이 앵커들을 클리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PPT에 적어 놓았으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패스트 RCNN의 성능을 파스칼 BOC 2007 객체 탐지 벤치마크에서 평가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BOC 2012에서도 실험했습니다. 먼저 패스트 RCNN과 다양한 프로포절 방식을 비교한 결과 RPN과 패스트 RCNN을 동시로 사용했을 때 제한수를 6분의 1로 줄였는데도 성능은 더 높았는데요. CNN 피처를 공유해서 연산량을 줄인 것이 그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RPN 구성 요소를 하나씩 바꿔본 결과 피처 공유 학습 시에 성능이 더 좋았고 학습과 테스트 간 프로포절이 불일치할 경우 성능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NMS 유무는 큰 영향 없었고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와 리그레션 모두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규모, 더 다양한 객체가 있는 코코 데이터 셋에서도 잘 작동할지 코코처럼 작은 물체가 많은 데이터에서 앵커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좋은지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BOC에서는 세 가지 스케일을 썼지만 코코에서는 64제곱 앵커를 추가해서 4개의 스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니 배치 세팅 및 네거티브 샘플 구성 차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 직접 구현한 패스트 RCNN의 성능이 더 높았으며 RPN을 사용하니 MAP 지표가 유의미하게 향상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학습 효과 확인을 위해 코코로 학습한 모델을 BOC에 적용해보는 실험과 코코와 BOC로 동시에 학습해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코코 데이터로 학습한 패스트 RCNN은 파인 튜닝 없이도 BOC 데이터에 비해 강력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파인 튜닝까지 하면 기존 이미지넷 기반 학습보다 MAP가 5에서 6%더 높아지는 강력한 전이학습 효과를 보였습니다. 논문 발표는 이게 끝이고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에 대해 정리하고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9개의 앵커가 매 위치마다 고정적으로 배치되는데 이 앵커들의 개수나 크기를 이미지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에 찾아보았더니 메타 앵커, 가이디드 앵커링 등의 논문들에서 앵커 자체를 네트워크가 예측하게 하자는 접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로시에만 앵커 생성, 앵커의 형태 유연성 증가 등 기존 고정 방식이랑 차이점이 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적은 수의 앵커로 더 높은 리컬이나 프리시전을 얻을 수 있고 작은 물체가 많다거나 긴 물체가 많다거나 등등 변화가 많은 데이터셋의 특성에 더 잘 적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앵커 예측이 부정확하면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고 너무 많은 자유도를 주면 오버피팅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스트 RCNN의 RPN은 고정된 사각형 앵커 박스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물체 외형은 곡선, 사선 등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사각형으로 정확히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앵커의 쉐입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역시 이미 관련해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앵커에 회전각도 세타를 추가한 회전 앵커, 중심 위치, 반지름, 회전각을 추가한 타원형 앵커, 정해진 점 개수를 갖는 다각형 앵커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앵커를 사용했을 때 실루엣을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어서 성능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만 작은 객체나 백그라운드가 단순한 이미지에서는 쉐이프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패스트 RCNN의 슬라이딩 윈도우즈 크기는 3 x 3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RPN의 목적은 피처맵의 각 위치에서 주변을 고려해서 물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원 바이 원만 본다면 해당 위치의 픽셀 정보만 보고 주변을 고려하지 못해서 제외되고 짝수 커널은 중앙 픽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컨볼루션 출력이 비대칭이 되므로 제외하고 5 x 5 이상이라면 컨텍스트 범위는 커지지만 연산량이 증가, 학습 파라미터 수가 증가, 오버피팅 위험이 증가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적의 크기는 3 x 3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직 따로 선행 연구를 찾지 못한 의문인데 오브젝트네스가 왜 항상 바이너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논문에서 RPN은 각 앵커에 대해 물체일 가능성을 0 또는 1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모든 이미지가 다 배경과 대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앵커는 사람 일부를 포함하고도 IOU가 0.49라 배경으로 분류될 수 있고 아주 작은 오브젝트 일부만 포함해도 0.7이라 물체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매우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0과 1로 명확히 분류하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을 쓰는 게 더 학습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